여러분들이 꼭 이 공부에 성과가 꼭 있도록 저도 아침에 매일 축원을 합니다. 우리 보림선언 도반을 하고 그의 식구들, 보림선언 도반과 그의 가족들 그렇게 매일 축원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내가 진짜 참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원력으로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생각을 사춘기 때 많이 가지죠.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러다가 이제 뭐 바쁘고 뭐 생활에 찌들리고 하고 이제 그러다가 결혼하고 놓고 뭐 이쁘기도 하고 또 뭐 돈도 벌어다가 키워야 되고 이러면은 그냥 슬슬슬슬 그때 그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려. 너무너무 현실 생활에 쩌들려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인생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참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이게 나이가 될 때까지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다 보면은 그냥 다 살거든요. 근데 그냥 살기는 살아도 그 중에 한 가지는 꼭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석철훈 씨하고 경월 거사님이 오신 지가 한 6개월 이상 됐죠? 네, 7개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처음부터 일과 굴리기를 쭉 해 오셨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법문을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막내딸이, 안에 이제 이빨을 이제 쭉 교정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거를 이제 지금 28인데, 이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장치를. 그러다가 이제 장치가 이제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이제, 그걸 이제 치과에 갔더니, 12년이나 이 장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빼도 된다고 하더래. 근데 이제 12년을 하다가 뺐잖아요. 뺐는데 늘 거기에 12년이나 있다가 이걸 빼놓으니까 뭔가는 이상해졌죠. 12년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1분에 혀를 몇 번을 거기를 갖다 댄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꾸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휴지통 이야기네 이랬더니 엄마 진짜 휴지통 이야기예요. 이거 진짜 무슨 공식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아. 오늘 휴지통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휴지통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뒤바뀐 생각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그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거기에 연결해서 엑스레이, MRI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휴지통 이야기하고 엑스레이, MRI 이야기는 가볍게 생각을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계속 있는 얘기예요. 걔같이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걔가 그거 한 건 아니죠. 교정장치를 달고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교정장치가. 근데 교정장치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12년이 흐르다가 보니까 교정장치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온몸이 그렇게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생각도 적응하고 자기 몸도 적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있으니까 내하고 한 몸이 돼버렸죠. 그러다가 12년 지나서 빼니까 이게 또 낯설어진 거지요. 또 새로운 국면이 된 겁니다. 진짜로 하면 교정장치를 뺀 것이 원래 국면인데 12년 동안 그런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하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휴지통. 내 이름은 휴지통이야. 아, 이거 문이구나, 이거는. 그치? 이거는 문이구나, 이제 봤더니. 이거 하도 오래 안 하니까 잊어버렸대, 이것도. 야, 이 문에 휴지통을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놨어요. 왼쪽에 놔서 한 30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른쪽으로 갔단 말이지, 이게. 오른쪽으로 갔어요. 자, 저기 병월 권사님하고 저기 석철은 씨 이 얘기 알지요? 석철은 씨 잘 모릅니까? 아이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 도호 권사님 압니까? 아이고 도호 권사님도 모릅니까? 아 예예 좋습니다. 그러면 석철은 씨가 있으니까 10년만 해야 되겠다. 나이가 있어서 10년만 해도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도호 권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휴지통을 문 옆 왼쪽에다가 책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놨어요. 10년은. 놨다가 어느 날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자, 휴지통에 휴지를 버릴 때 처음부터 착 갖다 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옮긴 대로 버릴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거, 왜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었어요. 석철은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가서 버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으로 가서 휴지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석철은 씨 어떤 방법이 있겠나요? 여기 무조건 휴지 갖다 버리면 됩니다. 일로. 근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문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쓰레기통이 여기 있구나 하고 보면 못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어른들이 되놓으니까 잔머리를 많이 굴려.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 휴지통 여기 놔놨다가 여기다가 옮겨놨으면은 처음부터 여기 가서 버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요? 휴지 버리러 일로 가. 옛날에 있던 곳으로. 갔잖아요. 가서 보니 옮겼네? 그래서 돌아서 일로 가잖아요. 이게 대부분 하는 거죠, 우리 1번. 원래 여기 갔다가 없어서 일로 가는 거죠. 맞다, 내가 옮겼구나. 옮긴 사실을 잊어버렸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석철은 씨 되게 어렵지? 되게 어려워 이거 생각하기가. 병을 거사면 뭐 해야 됩니까? 만져보고. 만져보고? 예. 뭐를? 있나 없나 만져보고. 있나 없나 만져보고? 예. 휴지통이 만져지면 버리고 안 만져지면. 눈 떴는데 말라고 만져봐. 눈으로 보지. 못 보면은. 휴지통을 왼쪽에 놨다가 오른쪽으로 옮겼어. 그러면 휴지통 가서 보니 휴지를 버리러 가서 보니 휴지통이 없어. 아 맞다, 내가 이쪽으로 옮겼지.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버리잖아요. 또 버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리로 직접 가서 또 버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 새로 옮겨놓은 그 휴지통에다가 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가봤다가 없어서 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심신보살님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저는 그때마다 알아차리고 계속 깨어있어야 되고. 그 어떻게 알아차리고 깨어있어? 그거 휴지 버리는데 알아차리고 깨어있다는 거 되게. 차 바뀌었구나. 아, 참 바뀌었구나. 차 바뀌었구나.
어. 근데 계속 그러는 그러니까 휴지를 버리고 가기 전에 내가 휴지통을 오른쪽으로 옮겼어.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맞아.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잖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 고사님 어떻습니까? 가기 전까지 그 생각을 이렇게 되는데 못 익히려고 한 거. 그렇지요. 그건 답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문 쪽에다가 예. 휴지통 이쪽에 있다 표시를 해놓은 표시. 그것도 방법이죠. 우리 모습 공식하듯이 스티커 갖다 붙여. 그것도 방법이겠어요. 어쨌든 휴지통을 오른쪽으로 옮겼다 라고 생각을 하든지 스티커를 책상 위에 붙여 놓든지 우리 그렇게 해서 액자 다 나눠줬지요. 스티커도 다 붙이라고 했지요. 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스티커를 보면 맞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자꾸 생각하라고. 그래서 스티커를 나눠준 거지요. 휴지통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생각을 제일 처음에 휴지를 버리기로 가기 전에 맞아.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스티커를 내 책상 앞에다 붙여놔. 저기 휴지통 오른쪽 이렇게 딱 붙여놔. 그러면 휴지 딱 버리러 가는 동시에 딱 눈에 보고 오른쪽으로 딱 가게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주 사소한 우리의 생활서부터 생각의 패턴서부터 감정서부터 보는 것서부터 듣는 것서부터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데 본래 휴지통이 여기에 본래 넣어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 그 인연과 조건으로 보니까 휴지통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편리할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지요? 편리할 것 같아서.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인연과 조건으로 여기가 편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갖다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10년이 지나니까 휴지통은 왼쪽에 있다는 것이 뭐가 됐다?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휴지통이 본래 왼쪽에 있었나? 이런 생각을 안 해. 휴지통이 본래 왼쪽에 있었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왼쪽으로 가서 버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것을 이제 엑스레이, MRI 얘기하고 연관을 한번 시켜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휴지통 얘기는 그 무엇을 해도 다 해당 사항이 있어. 그죠?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또 내 감정의 패턴이 있는 거죠. 자, 여기 휴지통 이야기. 이 휴지통이 본래 여기에 있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본래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죠?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습관이 본래부터 있었냐? 습관이라는 건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습관이 본래부터 있은 게 아니라고요. 본래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짓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뭐가 생겼다?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없는 것이 고정화되어버린 겁니다. 없는 것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는 몸뚱이가 내다. 생각이나 감정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늘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몸뚱이가 나일까? 라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또 생각이나 감정이 내 마음일까? 내가 일으키고 있는 이 생각이나 내가 일으키고 있는 이 감정이 내 마음일까? 저기 송창원 씨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내가 감정을 일으킬 때 이 감정이 내 감정인가? 내 생각인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예? 그 물어봤더니 물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답이요? 내 것 같긴 한데 내 것 같기는 한데 답은 내 것은 아니야. 내 것은 아닐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럼 뭘까 이것이? 이것이 뭘까? 눈에 보이는 모습들을 똑같이 얘기해.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네, 맞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혹시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이 휴지통 이야기 아닐까요? 더우고 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선장님 말씀을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휴지통하고 몸뚱이는 습관적으로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했던 습관이니까 휴지통도 습관적으로 있다고 봤으니까 습관이 된 거죠. 언제서부터 인간은 잘 모르겠지만 내 인연과 조건으로 보이는 몸을 보고 이 몸뚱이가 나구나 이렇게 동일시를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몸뚱이가 이렇게 있을 때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뒤바뀐 생각이죠. 그걸 반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이 고착화되죠. 고착화돼서 이 생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65세니까 65년간을 그랬어. 근데 전생으로 쭉 해서 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된 거 모릅니다. 그럼 몸뚱이가 나일까? 라고 물어보지도 안 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몸뚱이가 나야. 경험을 살면 왜 생각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엑스레이 MRI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요점이 뭐지? 이 공부하는데 가장 내가 어떤 것만 탁 잡아채면은 문이 열리겠느냐? 그 열쇠죠, 열쇠. 우리 여기도 문 열고 들어오려면은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잠금 열려면. 그 열쇠가 뭐냐? 이 공부를 하는데 열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열쇠가 뭐냐 하면 나라는 거예요. 나. 그 나라는 것만 열쇠를 탁 열어버리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때 송창원 씨는 그거 생각하고 그것도 내 마음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색수상행식에 색이 사라지면 수상행식은 색이 4대로 됐잖아요. 몸이 4대로 됐는데 4대가 공하면 수상행식은 색에 붙어 있는 거라서 수상행식은 자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 가지고만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수신결 나눠줬는데 공부를 했는데 수신결 제일 뒤에 맨 마지막에 165살이 뭐라고 돼 있다고 했죠?
저 뒤에 가셔서 수신결 하나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백봉 선생님도 늘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그걸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안 믿어요. 근데 그걸 믿으면 진짜 좋겠는데 안 믿어요.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신결에. 보배를 얻으려면 가죽 주머니 육신을 놓아버려야 하느니라. 네. 수신결에 제일 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선사들이 정말 이런 논을 쓸 정도의 선사하면 보살이시거든요. 보살이 화신입니다. 이런 분들은. 공부의 요점이 뭐냐면 보배라는 것이 나의 성품짜리잖아요. 내 성품짜리를 얻으려면 가죽 주머니 육신을 놓아버려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육신을 그러면은 육신이 내버려야 되나? 내가 지금 이거 낸데 내라는 생각을 없애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 말 아니라요. 그 말 아니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그거는 아주 하수지. 그거는 아주 하수지. 우리 늘 배웠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고. 그러면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과 파도가 있으면 물은 만약에 성품짜리면 파도는 몸뚱이거든요. 그럼 몸뚱이하고 성품이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물과 파도를 생각을 해보면. 딱 요 말을 한 말이 백봉선생님 딱 한 말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난다든지 이 앞에 사람은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무영보살님 기억납니까? 몸뚱이가 상대성이 절대성하고 둘이 아니야.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야. 이 말을 여기 지금 보배를 얻으려면 가죽 주머니인 육신을 놓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이 말을 딱 해놓으신 게 있어. 백봉선생님. 기억 안 나죠? 혹시 각성거사님 기억납니까? 제가 새말기 할 때 4가지를 해놨어요. 하나는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둘째는 내가 한다. 셋째는 뭐라고 했지? 넷째는 성태를 기른다. 셋째는 뭐라고 했죠? 색신 이대로 법신이다. 이 말을 굉장히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백봉선의 법문이 상승법리라서 상당히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색신 이대로 법신. 가죽 주머니 몸뚱이를 놔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몸뚱이가 지금 우리가 표현하기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몸뚱이가 본래 허공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색신 이대로 법신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 몸뚱이 이대로 성품짝이다 이 말 아닙니까? 경을거사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경을거사님 이 몸 이대로 법신이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몸뚱이가 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너무너무 억겁생동한. 나는 그냥 뭐다? 법신자리가 모습을 낮추게 돼 있지요. 그 모습 이대로 그냥 성품짜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모습을 없앨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만 이대로 법신이야. 몸뚱이 이만 이대로 법신이야. 그래서 법신이
말을 하고 법신이 걸어가고 법신 지금 오늘 꼭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수억 급 동안 몸뚱이를 보고 헛것인 몸뚱이거든요. 여기 석철훈 씨. 다시 해보죠. 석철훈 씨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원무과에 가서 카메라로 요새는 스마트폰이지. 스마트폰으로 찍으라고 하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메일을 전송을 했어. 그지요? 사진을 전송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석철훈 씨로 보이지요. 근데 여기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석철훈 씨가 뭘로 나와? 이렇게 뼈다귀로 나왔어. 근데 석철훈 씨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내 사진이야 이러면서 탁 자기가 전송을 해. 내 사진 아닙니까? 내 사진이죠. 석철훈 씨 사진 맞지요? 왜 MRI를 찍었어요? MRI를 찍으니까 MRI입니까? MRA도 있고 I도 있더라. 네, 둘다 있어요. 그죠? 네. MRI가 보통입니까? I가 보통이지. MRI를 찍으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지요? 거기 보면은 막 이렇게 그렇게 나와. 세 가지 맞죠. 여기도 현미경이. 현미경으로 딱 찍으니까 뭘로 나와요? 석철훈 씨 얼굴이 안 보여. 몸도 안 보여. 세포 덩어리야 이렇게. 근데 석철훈 씨가 저기 의사 선생님 현미경으로 찍은 거 가지고 오세요. 내 사진이라고 꼭 아무것도 가네.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을 다 내려놔야 돼. 이 공부를 하는 데는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 화두를 주는지 아십니까? 화두를 주면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랬는데 뜰 앞에 잣나무 이라거든. 이거는 상식 밖의 얘기죠.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띵 하잖아. 멘붕이잖아. 근데 스승은 뭐라고 하냐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러고 탁 끊어버려. 이제 말이 끊어지거든. 그럼 이 사람이 부처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란다. 그러면 뭐가 끊어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거를 버물려 보려고 하나 버물려 지지를 않거든. 근데 이제 조금 기만큼 배우면 어떻게 해요? 일체만 보고 막 절대성의 말하자면 성품의 나툼이란다. 그러면 저 나무가 성품의 나툼이니까 부처이지 않겠냐. 이렇게 잔머리 굴리죠. 내가 잔머리를 해서 좀 미안한데 그래야 머리에 쏙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들은 적도 없고 이런 걸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 부처가 너무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으면 이 사람이 헐, 뜰 앞에 잣나무? 모든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버물릴래야 버물릴 수가 없어. 자기의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공부도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되게 그거 해야 되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그렇다고 알고 있고 고정된 것을 한번 뒤집어 보라는 거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아, 나는 맨날 나라고 했는데, 몸뚱이를 맨날 나라고 했는데, 진짜 몸뚱이가 나일까? 몸뚱이가 정말 내 것일까? 이 생각이 내 것일까? 석철은 씨 생각이 내 것입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감정이 내 것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닙니까? 왜 아닐 것 같아요? 생각이랑 감정이 제가 예전에 봤거나 들었거나 느꼈거나 했던 게 떠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간단하게 말해봅시다. 몸뚱이 보고 니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뭐 아프지 마라 이러면 내 말 듣는가? 근데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요. 도어가 선생님 내 말 듣습니까? 내 말 안 듣습니다. 몸뚱이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의 법칙 따라 변합니다. 내 말 안 듣습니다. 성창원 씨, 애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애기에 집착하지 마라 하면 집착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되게 지금 우울증 환자가 되게 우울해. 거의 자기 감정 보고 우울하지 마라 이러면 우울 안 합니까? 싫어, 너무너무 싫어. 근데 싫어하지 마 이런다고 싫어하지 않게 되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착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잘못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나면 사라져요. 왜 그러냐? 허공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단지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이 다 다르게 보이네. 오늘 보성을 보살님 운동하라고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운동화 사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동화 색깔과 끈의 색깔이 그냥 사진 한 장을 똑같이 놓고 봤는데 세 사람이 다 색깔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색 바탕에 그 민트 색깔 운동화 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흰색 바탕에 분홍 색깔 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네, 똑같은 사진을 보는데 똑같은 사진을 보는데 화면 속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저도 너무 이상해서 그랬더니 그 사진에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많은 사람과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은 사람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달리 보인다는 건데 여자도 이제 폐경이 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남자도 이제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걸로써 이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진짜 웃기죠. 근데 사람들은 요거를 딱 볼 때 누가 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서 똑같이 다 살고 있어. 그죠? 우리가 느끼는 지구하고 나비나 개가 느끼는 지구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일 것이다 라고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이 다르면 전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람도 또 어떤 일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전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보는 자기에게 자기도 변하지요. 아까 뭐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 젊었을 때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고 나이 들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았다가 여성 호르몬 그럼 보는 것도 다 달라지네. 그런데 이거를 고정불변한 내가 있어서 내가 본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사진 한 장을 보는데도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석철훈 씨가 지금 각각 다 다르게 사진이 나왔는데 이 4명이 다 석철훈 씨 사진 맞습니까? 석철훈 씨 사진 맞아요. 여기서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그 질문과 또는 자기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무용보살님, 나도 많이 발전했지. 옛날에는 막 설명을 했거든. 근데 그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좀 뭔가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자, 석철훈 씨, 석철훈 씨가 이 주인공이니까, 자, 석철훈 씨. 인연과 조건으로 다 다르게 보인다고 응. 진짜 나는 진짜 나는 뭐? 진짜 나는 뭔지 궁금할 것 같아요. 틀리다고. 어떤 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 어떤 나요? 예, 현미경으로 보는 거는 뭐 그것도 없어. 모양도 없어요. 이런 뭐 눈 있고 코 있고 이런 것도 없어요. 저번에 그 어떤 그 인터넷에서 올라온 걸 봤는데 박테리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박테리아로 사람이 쓰여 있더만요. 그런데 이것이 이 피부도 박테리아가 없으면 이런 피부를 유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찍을 수 있는 걸 보니까 완전 박테리아의 덤이더라고, 사람이. 석철훈 씨처럼 이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더라고. 눈, 귀, 코, 혀가 없어. 눈, 귀, 코, 혀 이런 형상을 유지하는 것도 박테리아의 힘이야. 지가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박테리아도 있어야 되고, 기압도 알맞아야 되고, 수분도 있어야 되고, 열도 있어야 되고, 온갖 것이 다 있어야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질문을 분명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선원장 되고 이거 막 설명했다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쫑고 먹고 그랬는지 모른다. 이게 뭔 법문이냐고. 내 딴에는 되게 심각하게 했는데. 경월거사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럼 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거 없으면 뭐 내가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내가 어디 간 게 아니고 카메라도 내 모습이고 엑스레이도 내 모습이고 MRI도 내 모습이고 현미경도 다 내 모습이고. 예예. 그렇지만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그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직장 가서 돈 벌어갖고 아들도 키워야 되는데. 집에서는 아버지니까 아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사람도 다 이렇게 생겼는데.
집에 식구들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내만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에요. 내 식구들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회사 다니고 돈 벌어다가 하는 거예요?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 식구들을 위해서요. 그게 참 여기를 카메라, 엑스레이, MRI, 현미경으로 해서 그렇지 여기다가 이름을 탁 집어넣어 버리면은 정말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지요. 이거는 뭐야? 카메라, 엑스레이, MRI, 현미경 하니까 너무나 눈에 잘 보여서. 자, 석철은 씨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죠. 카메라 그거 대신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한번 넣어보죠. 사람 사랑? 네, 사랑. 또. 개 개? 또. 호랑이 호랑이? 고양이? 호랑이? 아 고양이로 했습니다. 고양이? 또. 악어 악어? 악어도 거기 있잖아. 애완악어. 그걸 키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동물들이요. 이 동물들이 지금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석철훈 씨를 보는 게 깍깍 다르네. 그럼 석철훈 씨가 어떤 모양이에요? 고양이가 없습니다. 모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요. 과연 나는 정말로 이 몸뚱이가 나일까? 몸뚱이가 나일까? 이 몸뚱이가 나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나? 그러면 나는 석철훈 씨 모양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몇 개 될는지 숫자 한번 말해 보십시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10가지 10가지? 좀 더 쓰시지, 그래. 10가지? 100가지 하겠습니다. 100가지요? 도거사님은요? 석철훈 씨 몸이 몇 가지 정도로 있을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말하는 거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2년간 두고했던 다 달리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왜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까? 원래가 가짜고 헛것이니까. 가짜고 헛것이라. 왜 가짜고 헛것입니까? 변하니까. 변하니까. 왜 변합니까? 자체성이 없어서.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체성.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거 잘 얘기하셨어요.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박은경 쌤 얼굴이 안 보이네. 이렇게 보든지 뭐 이렇게 보든지 술을 내야 되겠네.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박은경 쌤.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좀 다시 묻죠. 저기 송창훈 씨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석철훈 씨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 지금. 석철훈 씨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공부는 그냥 상식적으로 외우고 뭐 끼워 맞추고 그런 공부가 아니야. 그런 공부 해봐야 진전이 없어. 가장 근본으로 내 사고방식이 내려가야 돼. 사고방식이. 그냥 얻어들은 걸로 어떻게 그냥 우물딱주물딱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이런 거는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라면 나라는 그 개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석철훈 씨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석철훈 씨가 지금 나라고 만약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면 그 몸뚱이가 실체가 없다는 말이 되고, 만약에 성품이다 이러면 성품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야. 그런 말이라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무너진다고 해요. 무너지는 얘기라고 지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석철훈 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한 절대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미 그거는 괴로움을 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는 하는데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근본으로는 갈 생각을 안 해요.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나거든요. 나가 없으면 괴로움이 뭔 소용이요? 나가 없으면 괴로움이 뭔 소용이고 깨달음이 뭔 소용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왜 그 나에 대해서 깊이 자꾸만 생각하고 뚫어보지를 않느냐 이 말이지. 다른 거를 막 맨날 곁다리만 너무다리 건진다야만 맨날 너무다리 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만 해라?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만 놓아라. 그러면 그냥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이 그렇게 어려우네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뭐 수조의 세포로 되어 있다. 쉬지 않고 변한다. 몸뚱이를 보고 니 뭐라고 말을 해도 몸뚱이는 내 말을 안 듣는다. 몸뚱이를 뭐 생체 이식을 한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기관이지 무정물이지 내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방편을 써서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몸뚱이가 나지요. 이게 휴지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뒤바뀐 생각, 이걸 반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아요. 그러면 각성거사님을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인연과 조건에 따른 모습을 딱 보면서 어떻게 그걸 딱 반연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 내 몸뚱이를 보면서 몸뚱이 보면 이 모습이거나 이렇게 안 하고 진짜는 뭐지요? 보는 놈이 진짜 내지. 근데 보는 놈은 보는 놈 자기가 진짜 내야 이렇게 말을 안 해. 보는 놈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보는 성품자리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다 아니다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는 몸뚱이가 나다라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무명이지요. 무지입니다. 한 생각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부터는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내다. 계속 이러네. 그래서 그 12인연법에 보면 제자 무명에서 행, 식, 그 다음에 육입이 나오지요. 육입이 이 색이죠. 육근이죠. 육근. 육근이 나오면 육진 경계가 상대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다 육근을 보고 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뒤에도 맨날 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휴지통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휴지통 얘기가 돼가지고 그냥 막 억급생을 돌아서 오네. 지금 뒤바뀐 생각이, 석철원 씨라는 자체성이 있는 내가 윤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그것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렇게 보는 모습이 전부 헛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진짜지요. 이것이 헛것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휴지통 이야기라니까. 휴지통 이야기. 몸뚱이가 나다 하는 것이 휴지통 이야기라고. 몸뚱이 이만 이대로 법신자리예요. 법신자리와 몸뚱이를 둘러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법문을 하실 때 색신 이대로 법신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 높은 법문이죠. 너무 높은 법문이죠.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가 색신 이대로 법신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은 화요일 반이라서 너무 초보한테는 얘기가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색신 이대로 법신이니까 물과 파도를 생각하면 알 수 있거든.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가 멀리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파도는 물의 작용이거든요. 내 몸은 성품자리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몸하고 성품자리를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모습공식을 자꾸 지금 시키죠. 그거는 휴지통 오른쪽에 놨다가 왼쪽에 놨다고 자꾸 휴지통 왼쪽에 놨어. 휴지통 왼쪽에 놨어. 휴지통 왼쪽에. 책을 볼 때도 휴지통 왼쪽에 놨어. 왼쪽에 놨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책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몸을 쏘는 것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휴지통 왼쪽에 놨다고, 옮겼다고. 안 그러면 맨날 책이 진짜인 줄 알거든. 그래서 책은 가짜야, 책은 가짜야, 책은 실체가 없는 것이야, 책은 변하는 것이야, 책에 머물면 안 돼. 이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공식이. 모습공식 하는 이유 알겠습니까?
휴지통 이야기라니까요. 휴지통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쭉 하게 되면 송창원 씨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몸뚱이를 뭐 없애야 되고 뭐는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석철은 씨는 무슨 납니까? 내가 허공으로서 일시명의 허공으로서의 나면 석철은 씨는 그렇죠. 허공으로서의 나 아닙니까? 각성 거사님은요? 저기 경을 거사님은? 송창원 씨는? 심신보살님은? 대답 못해지. 마음에 안 들지. 허공으로서의 나면 나하고 각성거사님하고 석철은 씨하고 경월거사님하고 송창원 씨하고 구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막 나타나죠. 그렇지요.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다르게 나타나지 않냐고. 다르게 나타나지만 다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러니까 할 때 뭐예요? 바로 법신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신이 말을 하고 법신이 걸어가고 법신이 그래서 우리 텅 빈 허공을 본다 이렇게 할 때도 뭐예요? 법신 지가 텅 빈 허공이거든. 그러니까 허공을 보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왜 그러냐면은 그 말하자면은 휴지통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지금 옮긴 거지요. 몸뚱이 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럼 몸뚱이 나다라고 한 이때까지 휴지통 왼쪽에 있던 거를 오른쪽으로 지금 옮겨 뭐라고 하지요?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휴지를 어떻게 해요? 탁 오른쪽 가서 버리겠죠. 휴지통 오른쪽에 옮겼어. 휴지통 오른쪽에 옮겼어. 휴지통 오른쪽에 옮겼어. 휴지통 바로 가서 버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 그렇게 다 나와 있고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몸뚱이를 나로 오인을 하는 것, 착각을 하는 것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야.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몸뚱이가 나이면서 내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어떻게 정말로 명백하게 잘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느냐. 이것이 공부의 관건입니다. 그것만 딱 하면은, 그것만 내가 확실히 이해를 해서 탁 하는 순간에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엉뚱 데 짚지 말고, 엉뚱하게 짚지 말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송창원 씨, 누구의 인연과 조건이죠? 지금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누구의 인연과 조건이냐고요? 송창원 씨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이 법은 상식, 세속에서 생각하는 그 상대성으로 보는 그 모습이 진짜라고 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의 바탕에서부터 시작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탕과 모습이 둘이 아니거든. 그렇게 가려면 우선 모습이 가짜인 거를 명백하게 알지 않는 한 무슨 수로 바탕을 드러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공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런 거 이제 수신계를 우리가 이제 한다고 하지만 공부 방향을 못 잡으면 이거를 읽으면은 자기 깜냥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울대사가 보조국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그래서 공부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분명하게 구별해서 변하는 것이 가짜인 걸 확실히 알아가는 그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석철훈씨 꼭 기억하십시오. 자꾸 엉뚱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자, 이만하겠습니다.